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노바 테이블, 즉 분산 분석표죠. 이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영상인 아노바는 분산 분석일까 평균 분석일까 편에서 군간 변동, 군내 변동, 총 변동 이런 변동들의 분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변동의 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좀 이해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 해당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변동들을 표로 정리하고 분산으로 변환한 후에 여러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군간 변동, 군내 변동, 그리고 총 변동을 구했다고 일단 가정하고 이들을 이용해서 아노바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between으로 표시된 군간 변동은 yi 바하고 y 바바 간의 차이 제곱 합이죠. 팩터인 인자들 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팩터 간의 변동이라 쓰기도 하고요. 책에 따라서는 이를 처리 조건의 변동이라고 해서 트리트먼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편한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within으로 표시되어 있는 군내 변동은 개별 데이터인 yij가 개별군의 평균인 yi 바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 합이죠. 마지막에 토탈로 표시되어 있는 총 변동은 개별 데이터, 전체 개별 데이터 yij하고 전체 데이터 평균인 y 바바 간의 차이 제곱 합입니다. 자, 이제는 자유도를 생각해 볼 건데요. 군간 변동의 자유도는 군의 개수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군의 개수를 우리가 G, 그룹의 수라고 하니까 G라고 표현한다면 G-1이 군간 변동의 자유도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군내 변동의 자유도는 군 내의 데이터 개수가 궁금하죠. 군내 데이터 개수를 스몰 n개라고 한다면 자유도는 스몰 n-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이 G개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그룹마다 스몰 n-1개만큼의 자유도가 있으니까요. 전체에서 군내 변동의 자유도는 G 곱하기 n-1이 될 겁니다. 이걸 전개하면은 gn-g가 될 텐데 gn은 전체 데이터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라지 n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라지 n-g가 군내 변동의 자유도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총 변동의 자유도는 군간 변동 자유도랑 군내 변동 자유도를 그냥 더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총 변동이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 개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개수 빼기 1을 통해서 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라지 n-1이 될 겁니다. MS라고 쓰여있는 mean square는 평균 제곱으로 번역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분산을 뜻하는 것이고 이 분산은 변동을 자유도로 나눠서 구하게 되죠. 분산을 구하는 부분은 제 영상 중에서 표준 편차란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의 자유도가 왜 n-1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제 영상 중에서 표본 분산의 n-을 자유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n-을 자유도 도출하기 이 두 개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군간 분산은 군간 변동을 군간 변동의 자유도로 나눠서 구하고요. 이를 MSF라고 씁니다. 이 MSF는 mean square factor의 이니셜이고요. 만약에 factor 대신에 treatment라고 쓰게 되면 그때는 MST라고 쓸 수 있겠죠. 다음으로 군내 분산은 군내 변동 나누기 군내 변동의 자유도로 계산되는데 이를 MSE라고 씁니다. 이는 mean square 또는 mean squared error의 이니셜이죠. 이 두 개를 나눠 가지고 MSF 나누기 MSE는 분산 B가 되기 때문에 F 값으로 표현합니다. 이 F에 대한 설명은 제 영상 중에서 F 분포와 F 검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 값을 F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데요. 통계량이라는 말 자체는 표본에서 구한 값을 의미하죠. 그런데 검정을 하기 위해서 표본에서 구한 값이기 때문에 이를 검정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검정 통계량 F 값이 크다, 또는 작다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F 값의 분자 부분은 X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 Y의 변화량을 의미하죠. 즉 X가 온도라고 한다면 이 온도를 바꿔감에 따라서 Y 값인 강도가 변화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F 값의 아래쪽인 분모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는 군내 오차의 분산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연적으로 움직이는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값은 인자의 효과에 의한 변화량이 우연적으로 움직이는 변화량보다 충분히 큰가, 이걸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F값이 충분히 크다면 이는 온도를 바꿀 때 변하는 강도의 크기가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F값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이는 온도를 바꿀 때 변화하는 강도의 크기가 우연적인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 되게 어렵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온도를 바꿀 때, 그러니까 즉 군이 변할 때 강도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F값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F분포는 자유도의 크기에 따라서, 즉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F값이 큰지 작은지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표준 정규분포처럼 딱 하나의 모양만 있다면 Z값 1.64나 1.96 같은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F분포는 모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값을 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F값의 크기는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를 고려한 F분포에서 지금 관 F값, 즉 검정 통계량이죠. 이게 어디쯤 위치하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는 P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 자유도를 고려한 F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그 F값이 있으면 이걸 넘어가는 면적이 P밸류거든요. P값이죠. 그러니까 만약 F값이 크다, 그럼 넘어가는 면적인 P값은 되게 작을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F값이 작다면 그럼 넘어가는 면적인 P밸류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F값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넘어가는 면적인 P밸류 갖고 판단하게 되면 이 F값이 큰지 작은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값이 작다, 그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P값이 작다면은 그때는 F값이 크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거꾸로 P값이 크다면, 이 넘어가는 면적이 크다면 그때는 F값은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P값 5%를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P값이 5%보다 작다면 F값은 충분히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P밸류가 1%인데요. 이 경우는 F값이 충분히 큰 걸까요? 네, 그렇죠. P값이 1%이기 때문에 5%보다 작죠. 이 경우는 F값은 평균의 차이를 논하기에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아노바표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간 변동의 자유도가 3이라는 것은 군의 개수가 4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 변동의 자유도가 23이므로 전체 데이터 개수는 24가 되겠죠. 군간 변동의 자유도하고 군내 변동의 자유도를 더한 것이 총 변동의 자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 군내 변동의 자유도는 20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군간 변동과 군내 변동을 더하면 총 변동 6868이 되므로 거꾸로 군내 변동 2241을 여기서 빼주면 군간 변동은 4626이 되겠죠. 자, mean square, 즉 평균 제곱은 변동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MSF가 1542가 된 것은 군간 변동 4626을 자유도 3으로 나눠서 구한 것이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MSE는 2242 나누기 20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값은 112.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F값은 군간 분산 나누기 군내 분산이므로 1542 나누기 112.1이 되는데 그때 값은 13.8이 됩니다. 즉 분자의 군간 분산이 분모의 군내 분산보다 13.8배 더 크다는 거죠. 분자의 자유도가 3이고요. 분모의 자유도가 20일 때 이때 F값 13.8은 이게 충분히 큰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충분히 크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P값을 보면 알 수가 있죠. P값이 0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F분포에서 이 F값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누적 확률이 95%인 F분포가 있습니다. F분포표는 누적 확률을 기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유도를 기준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F분포표는 누적 확률을 기준으로 95%에 해당하는 F분포입니다.
F 분포표는 누적 확률 1%에서부터 99%까지 매우 다양한 F 분포가 있는데요. 이 모든 F 분포표를 다 이용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누적 확률, 예를 들면 90%, 95%, 97.5%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만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통계책에 있는 F 분포표입니다. 앞에서 봤던 아노바 표에서 분자의 자유도는 3이고 분모의 자유도는 20이므로 누적 95%의 F값은 3.0984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 A하고 B가 있을 때 A라는 집단에서 4개의 표본을 뽑고 B라는 집단에선 21개의 표본을 뽑아서 각각의 표본 분산을 구한 다음에 분산 B를 구해보면 우연찮게 A의 분산이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B의 분산보다 3.0984배를 넘기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럴 가능성은 5%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은 분자의 분산이 분모의 분산보다 대략 한 3.1배 정도보다 더 크면 이는 분자의 분산이 더 크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한 F값은 13.8이죠. 그리고 P밸류가 0입니다. 이거는 분자의 분산이 분모와 비슷할 경우에는 우연찮게 이렇게 큰 분자의 분산이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다. 그런 뜻이므로 분자의 분산이 분모보다는 충분히 더 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즉 군을 변화시켜 갈 때 그 평균의 변화가 우연적인 변화보다는 더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아래의 그림과 같은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노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